(2026년 3월 7일) 이정훈입니다. 이란 사태 예측과 관련해서 쿠르드족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쿠르드족이 이번 이란 사태로 독립을 할 수도 있고 독립과 동시에 분열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반대로 이란을 비롯한 중동은 쿠르드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혼란에 들어갈 수 있다. 국제정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르드족, 이란, 그리고 띠리키에, 시리아에도 좀 있고 이라크에도 있는 인구가 3천만에서 4천만, 우리 정도 되는 큰 민족입니다. 중동에서는 아랍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이런 사람들 구성하는 아랍어를 쓰죠. 그들 다음으로 많아요. 물론 이제 이란을 중동에 포함시키면 이란인이 더 많겠죠. 이란인 다음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정도. 한 3, 4천만 명이 됩니다. 이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네 나라에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편안한 쿠르드족이 어디냐? 2003년 미국이 공격을 해서 친미 정권으로 바꿔놓은 이라크의 쿠르드족입니다. 현재 이라크는 상당히 재밌어요. 현재 이라크 대통령이 압둘 라티프 라시드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22년도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쿠르디스탄 애국연합이라고 하는 정당 출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2003년 후세인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이라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맡게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쿠르드족이고요. 과거에도 쿠르드족이었고 2009년에는 이 이라크 대통령, 즉 쿠르드족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거기에는 또 수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반드시 이제 쿠르드족이 하고 실권자인 총리는 자기네가 시아파가 많죠. 시아파가 하고 부통령은 수니파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호남하고 어느 세력이 쪼개져 있다 그러는데 호남도 민주당이 있고 모두 있고 장관도 주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몇천 년 동안 남북한이 한 나라로 살아왔는데 6.25 전쟁 그 직전에 일본군 무장해제하기 위한 군정으로 분단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 80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분열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라크가 지금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이툰 부대를 얘기했습니다. 자이툰이 아르빌에 있었습니다. 아르빌이 바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슐레이마니아 두 군데가 이제 쿠르드족의 중심인데 그 전에 이라크에 갔던 한국군은 아르빌에 있었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차를 몰고 아르빌 쪽으로 가면은 검문소가 나오고 검문소를 딱 지나면 그쪽부터는 쿠르드족 천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 후세인이 이끌던 이라크 시절에 굉장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1988년도에는 후세인이 이쪽에 독가스를 뿌려서 5,000명 이상이 숨졌고 10,000명 이상이 불구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왜냐? 쿠르드족 독립을 막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할 때 항상 미국에 협조를 했었습니다. 이라크가 91년도에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죠. 그때 미국이 이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쿠르드족은 독립하지 못했고 2003년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했지만 아직도 독립은 하지 못했고 일종의 검문소만 지나면 자치 지역처럼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던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강 서항 지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시험 자치구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마스가 들어와서 특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건 아니자고 이스라엘이 지금 평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르빌과 슐레이마니아에 있는 이 쿠르드족들은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라크는 친미국가가 돼 있고
또 이라크의 쿠르드인들도 상당한 지금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친미 세력이니까 둘은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게 왜 그러느냐? 이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이란에도 한 8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하고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같지만은 이게 또 줄이 친하냐? 그건 또 별건입니다. 정당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경쟁하죠. 대한민국에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만들어 놓으면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인데도 정당은 만들어 놓으면 싸워요. 희한하죠? 꼭 자기가 대표가 돼야 되니까. 그 이란에 있는 세력들, 쿠르드족들은 이란한테 또 많이 눌리고 있는 데다가 이라크의 쿠르드족 쪽으로는 또 가지 못해요. 거기는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들이 미국이 지난번 공격한 게 2월 28일이었죠. 근데 2월 22일 날, 엿새 전이죠. 이 미국의 CIA가 공작이 있었겠죠.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했든지. 쿠르드, 말루치 등에 있는 그 쿠르드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병력은 한 3,000명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이란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공습이 있었고 지금 쿠르드족이 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암시는 트럼프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란에 있는 쿠르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란이 지금 완전히 박살나서 힘이 없으면 덜 갈등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란이 힘이 남아있다면 독립을 하려는 이란의 쿠르드족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쿠르드족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터키 한 2천만 명이 있습니다. 터키 인구가 우리보다 좀 많나? 터키 전체 인구의 반까지는 아니고 거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쿠르드인들이에요. 그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터키 학생이었는데, 튀르키 학생인데 쿠르드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섞여 삽니다. 터키에 다민족 인정해서 사는 친구가 있고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독립운동하는 세력이 PKK라고 하는 당이죠. 이란하고 접경지대에 그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튀르키예 군대가 거기를 토벌합니다. 토벌할 때 이들이 이란 쪽으로 도망올 수도 있고 이라크 쪽으로 도망올 수도 있는데 도망오면은 그 지역도 터키가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은 PKK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하고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하고 생각이 다르죠. 정당도 다르고 또 이란에 있는 세력이 다릅니다. 근데 이란에 있는 쿠르드인들이 만약에 독립을 한다 그러면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인들도 독립을 시도할 수 있죠. 그러면 터키가 굉장히 탄압을 하면서 이게 나토 국가인 터키가 움직이면 미국도 이제 곤란해지죠.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이 독립해 나라를 세웠을 때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인들이라든지 또는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인들이 글로 이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트럼프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문제 많은 가자지구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을 아주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편안하게 살게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 정치에 의해서 민족이 대이동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가 무너졌죠. 고구려의 왕들이 후대에는 다 고시성을 사정했습니다. 초기에 고주몽, 그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은 제가 보기에는 해씨를 썼습니다.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게 고씨로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씨가 있지만은 고구려의 후손을 주장하는 고씨는 없어요. 제주 고씨 이쪽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면 고구려가 패망한 다음에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죠. 보장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낙양에 있습니다. 중국 낙양, 로양. 거기에 가면 실제로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근처에 돌골족, 거기에 군주의 무덤도 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하고 같이 항복을 받아가지고 낙양으로 끌고 와서 살게 한 다음에 죽으니까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때 고구려인들이 50만 명이 당나라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민족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는 겁니다. 부여족도 지금 고구려 부여 얘기하는데 부여족 찾는 사람은 없죠. 부여족도 보게 되면 연나라라고 하는 선비족과의 관계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이동했다,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종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치에 의해서 민족이 이동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몇 사람은 남겠지. 남는데 그들은 오랜 세월 지나면 자기 역사를 잊어먹으면 나는 부여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요 하면 그걸 끝인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동시키겠다고 한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크게
그린란드를 미국이 지배해야 되겠다. 파나마를 지배해야 되겠다. 베네수엘라도 뭐 이런 식으로 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도 그냥 가만 안 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란을 분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쿠르드족들이 이란에서 국가를 세우고 터키가 발끈할 텐데 이 터키에 있는 쿠르드인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어떤 합의가 되고 또 터키가 그걸 인정을 하고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국제정치에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라크에 있는 이 쿠르드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같이 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은 마케도니아예요. 그 마케도니아도 자기네를 주장하고, 근데 그리스에는 마케도니아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독립할 때 그 이름 쓰지 말라고 서로 막 다퉜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역사도 지금 중국의 청나라는요, 중국의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원나라도 중국의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닌데 청나라는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여진족의 후예인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랑 가까운 원나라는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해서 걔네들은 민족 차별을 해서 한족을 저 5등 제일 밑으로 밟아놓으면서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청나라하고 원나라를 자기 역사라, 특히 청나라는 100% 자기 역사로 우기고 있습니다. 역사도 뺏기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족 이동을 거론했던 트럼프가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란에서 쿠르드족이 독립정부를 세우고 미국이 인정하면서 띠리키에 있는 쿠르드족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띠리키랑 타협을 한다.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인들은 우리는 그냥 이라크에 살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지금 이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상당한 그동안 세계가 편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무 거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정권 이런 사람들은 미국 알기를 우습게 알고 미국의 제국주의가 불편하다 그러는데 미국의 제국주의 덕택에 세계가 안정된 걸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국주의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로. 자, 우리도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편에 들어서 개입을 해주면은 북한의 핵시설을 미국의 B2 폭격기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 흥분해서 미사일 쏘는 걸 우리의 KAMD와 미국의 MD로 다 거의 막아내고, 99% 막아내는 와중에 우리의 킬체인을 가동하고 미국의 폭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 지휘부를 완전 마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가만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국정원과 미국의 CIA가 치열하게 공작해서 김일성 대학 학생, 김책공 대학생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 부르면서 민주화 운동 해갖고, 우리는 공산 세력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못 끄니까 민주정권 세우겠다. 근데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는데 남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승만이 친미로 갔고 박정희가 산업화를 했고 전두환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인 올림픽과 월드컵도 다 치르고 세계 10강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으니 거기한테 나라 운영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평화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지지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통일되는 순간에 중국도 55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그러죠. 야, 우리도 한족한테 눌려 살 일이 있어? 쿠르드족처럼 우리도 또 쪼개져 있던 민족 통일하는 한국처럼 합계하게 되면 신강, 티벳은 말할 것도 없고 내몽골도 말할 것도 없고 만주족도 다시 독립할 수도 있고 쫙족 중국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치가 일어날 가능성은요, 크게 요동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정치가 요동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미국이 슈퍼파워로 있으면 못 일어나죠. 근데 지금 계속 이 도전, 그 전에 조지 W. 부시가 악의 축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지명했습니다. 이라크는 이제 제거가 됐고, 이란은 제거됐고, 남은 게 북한 하나예요. 미국이 이걸 놓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일체 안 움직이고 있고, 김정은도 우리 핵이 있다고 이지스 구축함 돌아다 보고 폼 잡고 있는데, 딱 움직이면 골로 갑니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상호방해 조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미국과 누가 공습이 있으면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게 해야 되지만, 2차 대전 때 보게 되면 폴란드가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영국, 프랑스와 상위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폴란드가 독일의 공격을 받고 소련의 공격을 받을 때 영국군이 출동했어요. 프랑스 출동했지만
멀리 있는 소련은 어쩔 수가 없고 가까이 있는 독일과 싸운다고 나갔는데 출동은 했지만 안 싸웁니다. 그냥 진지에서만 이렇게 지켜보다가 폴란드가 멸망하도록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독일이 프랑스를 치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싸우다가 프랑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원래 쿠르드족도 영국과 프랑스가 그쪽을 식민 지배할 때 독립시키려고 하다가 안 시켜준 거예요. 지금 쿠르드족 문제가 이란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또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힘을 썼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어디 멀리 이주시켜서 잘 살게 해주고 가자 지역은 미국이 들어와서 관리하면서 세계적인 휴양지 리비에라라 그러나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자 지구를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이집트인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국교를 맺었습니다. 서로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닌데 딱 거기 중립적으로 미국계 회사가 와서 세계적인 휴양지 만들면 갈등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네타냐후는 이번에 이란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자기네 국가 생존을 걸고. 저는 이승만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지금 미국 문제, 일본 문제, 중국 문제, 북한 문제를 봐야 돼. 지금 트럼프가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했던 레이건의 구호에서 레스가 빠진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냉전을 끝낸 게 레이건이고 그게 아버지 부시 때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진다. 지금 신냉전, 중국을 해체하는 거를 트럼프가 딱 목표로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바로 러시아, 중국 옆에 있고 러시아 끝에도 붙어있는 북한을 박살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미 내지는 미국과 거리를 두는 관계로 가게 되면 미국은 그래? 너희들은 쿠르드족처럼 쪼개져 있어봐. 쿠르드족도요. 91년도에 미국이 걸프전 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뭔가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몇 차례 있었죠. 그리고 2003년에 잡았지만 아직도 독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그냥 평화롭게 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박정원 해병대 준장한테 삼정검을 줬는데 삼정 중에 하나가 통일입니다. 통일을 잊어먹고 있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통일을 추구하나요? 김정은이는 통일을 포기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는 민족 반역자고 이재명도 글로 간다면 민족 반역자로 봐야 됩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쿠르드족 설명드렸습니다.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이 될 것이냐,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이 될 것이냐,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사를 정리해보면 참 결정적인 순간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이런 사람이 노태우도 그렇고 아주 도전적으로 잘했어요. 영종도 공항 짓고 이건 노태우 때입니다. 새만금 사업하고 KTX 하고. 근데 그중에 새만금 사업은 너무 덩치가 커갖고 지금 이재명 정권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 앞에 문재인도 다 소화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는 노태우가 그 정도로 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중국이 된 건데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 시절에. 이거 놓치면요. 조금 힘듭니다. 다시 좀 한동안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나왔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란 문제를 미국의 제국주의 확장 이면에 보지 마시고 이면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저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쿠르드족을 어떻게 국제정치가 기회를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보시면서 우리도 이때 통일할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행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